한국사는 로빈. 본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세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하자 태종은 그가 자신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태종은 대신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였습니다. 1418년 8월 태종의 선의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재위 기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기였습니다. 세종은 선대 왕들이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과 국가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유학경전, 역사서 등을 강론하며 학문과 시무를 논하는 경연을 활성화해 신하들의 의견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했고 세자가 유교적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제도인 서연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학술 연구기관인 지편전을 설치해 젊은 인재들의 학문 및 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세종은 태종 시기의 국왕중심 체제인 육조 직계제를 보완해 의정부의 국정심의 및 조정 기능을 살리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에서 올린 사안을 의정부가 먼저 심의한 뒤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상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정에 반영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인사와 군사 등 핵심 사안은 국왕이 직접 주관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종은 국방과 영토 방어 체제를 정비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북방에선 여진족을 토벌하고 최윤덕과 김종서로 하여금 각각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군사적 점령에 그치지 않고 개척한 영토를 지키고자 3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삼남지방의 백성들을 국경지역으로 이주시킨 정책으로 이를 통해 변방의 인구를 늘리고 국경방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종무로 하여금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후 일본의 요청을 받아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를 개방했습니다. 이어 1443년에는 일본과 개의 약조를 체결해 일본인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무역과 세견선의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마다 수령이나 아전이 논밭을 직접 답사해 수확의 많고 적음을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답험 손실 방식이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의 자의적 판단과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전분 6등법, 해당 연도의 풍융 정도를 반영하는 연분 9등법을 골자로 하는 공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은 조정의 대신부터 변방에 이름 없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약 17만 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전무후무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공법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로 자리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종은 우리 고유의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해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해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과 원리가 상세히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창제의 목적과 원리, 인류사적 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의 진흥에도 힘썼습니다. 세종은 능력을 중시해 신분에 관계없이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과감히 등용했고 그 결과 천문과 시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과학기구가 제작되었습니다. 간의, 혼천이와 같은 천문 관측기구를 비롯해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 등 세종시대의 발명품들은 농업의 발전과 국가 운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식자판 조립 방식을 개선해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주조함으로써 인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은 유교 윤리를 알리기 위한 서적 간행과 실용서 편찬에도 힘썼습니다. 백성들이 유교 윤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을 곁들인 삼강행실도를 간행했고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의학서, 향약 집성방과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한 농서, 농사직서를 편찬했습니다.
또한 이순지 등으로 하여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특히 칠정산은 원나라의 수시력, 명의 대통령, 아라비아의 회외력을 참고했으나 기존 역법서가 중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조선의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일식과 월식, 24절기, 일출과 일몰 등을 계산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현실에 맞는 독자적 시간 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농사의 필수적인 절기를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조선 과학의 자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로빈의 초합죽 조선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빈의 역사기록